접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있는 그대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 얘들아. F'A라는 게 의미가 뭐죠? F'A라는 게 이게 Y는 fx가 있는데 오케이? 여기 x는 a인 곳이 있어서 거기랑 만나는 이 a, 라는 점이 있을 때 이 F'A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F'A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점에서의 무슨 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죠? 오케이?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접선의 방정식에 물음표 찍어놓고 구해보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 단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예상외로 고1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필요해. 됐어요? 첫 번째, 연립방정식 기초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연립방정식. 오케이? 기초 개념이란 건 무엇이냐면, 연립방정식의 기초 개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식의 개수하고 문자의 개수가 같아야지 풀린다. 예, 머릿속에 꼭 인지를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필요해요.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 부분을 잘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이 부분이 좀 약하니까 여기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파트야. 직선의 방정식 찾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이제 고1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거야. 오케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야. 하나는 기울기. 오케이? 우리가 보통 M이라고 쓰죠. 기울기예요. 기울기. 하나는 기울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지나는 한 점입니다. 지나는 한 점.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오케이? 자, 기호로 쓰는 것도 좀 익숙해지고 기호로 보통 기울기는 M이라고 쓰고 지나는 한 점은 X1, Y1 이렇게 보통 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됐니? 이렇게 써요. 요거 이제 잘 익숙해지고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이게 꼭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면 저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 y 마이너스 가로 x 마이너스 요게 이제 기본 폼 외에는 무조건 작성이 되는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울기를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지나는 한 점의 x좌표 지나는 한 점의 y좌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면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머릿속에서 꼭 명심해 두도록 하고, 이를테면, 여기 지금 이렇게 2,3이라는 이렇게 점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기울기, 이 친구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됐어요?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 y-하고, 괄호, x- 이게 기본 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어야 될 게 이 자리에다 뭘 적어야 된다고 얘들아? 기울기. 그래서 여기 기울기 2분의 1. 그 다음에 지난 한 점의 좌표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 이렇게 이제 적어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y는 자 이쪽이 이제 2분의 1 x. 원래는 여기 이제 빼기 1이었죠? 저게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저 직선의 방정식이 완료가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리고 공식은 y- 지나는 한 점의 좌표 기울기 곱하기 x- 지나는 한 점의 좌표로 작성이 된다. 절대 잊지 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이 기울기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종종 사용되는데 이 기울기는 됐어요? 오케이?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 각을 얘기해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른쪽이거든? x축 중에서 이 오른쪽 됐어요? 이 오른쪽에서 직선까지 들어올린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부분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는 그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과 같다.
됐어요? 그리고 표현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X축 양의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오케이? 됐어요? X축의 양의 방향은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부터 직선까지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생기는 각. 아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 이렇게 표현한다. 됐어요? 가끔 도형을 좀 응용해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서 대체 어느 각이 우리가 문장에서 얘기하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어떤 기울기가 루트 3인데 이건 탄젠트 60도랑 같아. 그러니 오케이?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이 60도인 형태로 놓여져 있다라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뭔가 이 좌표평면에서 60도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X축의 양의 방향, 이 오른쪽 부분. 오케이? 그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부터 얼마만큼? 60도만큼 이렇게 들어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지금 60도를 이루고 있고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고1 내용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왜 하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됐죠?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됐어요?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내용이 너희들이 잘 익혀놓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오케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도 큰 범주로 보면 직선의 방정식의 한 범주야, 범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상황 중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직선 중에서 굉장히 이제 특별한 상황. 됐어요? 을 만족하는 것을 이 접선이라고 부르는 상황이지. 됐어요? 여자 사람 중에서 나이가 17에서 19인 사람을 여고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의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종의 한 종류를 구하는 거니까 방금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으로 내가 최종적인 정답을 대답할 수 있다. 단 그렇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접근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관점을 가지고 내용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곡선을 좀 무조건 던져줘요. 곡선을 던져준다는 소리는 그 곡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함수식을 줍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이처럼 항상 그 곡선의 방정식이 나와져 있는 형태 내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오케이? 또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추가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나와져 있는 이 함수식 말고 가능한 추가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저 옆에다 쓰세요. 쌤 칠판 세팅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알겠니? 이거 옆에다가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추가적으로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접점을 가르쳐 줍니다. 접점이 주어질 때. 됐어요? 접점이 주어질 때. 그치? 그러니까 1번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이 만나는 이 접점이 누구냐. 이게 1번의 상황이야. 여기가 뭐 3,1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여기에 지금 물음표 찍혀있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접선을 직선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구하려는 이 직선에 지금 뭐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냐면 지나는 한 점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가능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마저 대답하기 위해서는 뭐만 찾아내면 되겠지? 기울기만 찾아내면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기울기는 누구랑 똑같다? 접점에서의 무슨 계수? 미분계수랑 똑같다. 기울기는 무슨 점에서의 미분계수 얘들아? 접점에서의 미분계수. 오케이? 됐어요? 접점에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에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 알아듣겠니?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를 통해 뭘 구한다 얘들아? 기울기를 구한다. 됐어요? 요 관계를 통해 무슨 기를 구한다? 기울기를 구한다.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에다 적용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야.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접선이 하나 있는데 이 접선에 대해서 이를테면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보통 이제 그 기울기는 m이라고 쓰니까 선생님 문자로 이렇게 m이라고 표현할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지. 마치 예를 들어서 3차함수가 있는데 이 3차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 3차함수가 있는데 이 3차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해? 그 접선은 결국엔 직선의 한 종류다. 따라서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할 텐데 기울기를 가르쳐줬다라고 하면 무슨 점을 마저 찾으면 되겠다? 지나는 한 점을 마저 찾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기울기가 가르쳐져 있으니까 뭐만 마저 찾으면 돼? 지나는 한 점만 찾으면 되겠다. 알겠니? 그때 그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기울기는 반드시 접점의 수의 미분계수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접점의 x좌표를 적당히 이렇게 세팅을 해서 자 지금 친구가 쓴 것은 x1이라고 세팅이 돼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접점의 x좌표를 x1이란 문자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서 미분계수, 미분해서 대입하면서 찾아내. 아시겠어요? 그 친구를 기울기랑 비교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뭐를 찾고 x1을 찾아내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x1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접점의 x좌표까지가 찾아졌다는 소리야. 확인되고 있어? 그럼 접점의 x좌표까지가 찾아졌으면 마저 y좌표까지를 찾으면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지나는 한 점을 알 수가 있겠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x좌표가 나와 있는 상황에 y좌표는 어떻게 찾을까?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함수식에다 대입하면 나와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y는 fx라는 저 곡선 위에 함수식에다가 대입. 오케이? 그래서 y1을 찾아내시면 자, 결국엔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지?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했던 고1에 해당하는 직선의 방정식 찾는 공식에 의해서 역시 마무리를 질 수가 있을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패턴이 가장 중요하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패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잘 체크해놓고 뭐냐면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예요. 오케이? 자, 보통 외부의 한 점은 x2, y2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외부의 한 점
이런 식으로 x2, y2 이렇게 던져주고 여기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선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 상황이야. 되니? 얘가 누구냐? 물음표 찍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지금 세 번째 상황인 거야. 알겠니? 이때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자,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다.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오케이? 이때 우리 학생들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필기하지 말고 봅시다. F'X2 하면 되겠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 그 점이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미분을 활용하더라도 이 접선의 기울기를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접점을 세팅, 문자로 잡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접점을 세팅합니다. 이때 접점을 보통 어떻게 잡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계산하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t, ft로 잡습니다. 됐어요? 접점을 t, ft로 잡는다. 알겠어요? 이렇게 t, ft. t, ft에서 이 ft는 곡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을 테니까 t를 그 식에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t, ft로 잡습니다. 알겠니? 그렇게 해서 t, ft를 잡으면 요 점을 우리가 세팅한 거기 때문에 됐어요? 이때 미분을 해서 t를 대입하면 그때 기울기가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자동적으로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면 미분한 거에다가 t를 대입한 f't라고 역시 문자로 표현이 돼. 됐어? 이렇게 문자로 표현이 되면서 접선의 방정식이 역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이 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겠지. y- 지나는 한 점 기울기 곱하기 x- 지나는 한 점에 대하여 오케이? 저 접점을 사용하고 저때의 기울기 f't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기울기는 f't. 그 다음에 접점은 t, ft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해됐니? 꽤나 복잡한 식이 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두고 보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얘 자체를 나타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그때 이 주어진 점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지나게 되는 한 점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y에다가 지나는 한 점 대입하시고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해결을 하셔서 됐어요? t 값을 찾으면 됐어요? 기울기는 f't이므로 기울기도 찾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기울기를 찾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그래도 지나는 한 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나는 한 점과 이때 구해진 기울기를 바탕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개념이 여기까지 정리가 돼요. 됐죠? 교재를 다시 개편을 하면서 이번 교재에서 얘들아, 오케이, 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수록해놨고, 알겠어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에서 응용되는 단 하나의 유형을 빼고 다 집어넣어놨어요. 알겠어요? 세 번째에서 응용되는 단 하나의 유형. 그 단 하나의 유형은 왜 그러냐면 이 다음 단원의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려고 그때를 빼놓고 다 집어넣어놨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불현듯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여기에 있는 개념 정리 내용을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 개념 정리들은 공식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 쓰여져 있는 거야. 됐어? 따라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정리를 하려면 각각의 요상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재를 확인해서라도 이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풀이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조언이 선생님이 이제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도록 하시고, 이 단원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명심하도록 하시고, 두 가지 주의점을 먼저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주의점이에요. 주의점. 오케이?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접선의 정의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생각하죠? 접선의 정의. 됐죠? 접선의 정의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수학 과정을 열심히 따라보면 여러분들 접선의 정의를 이때쯤 돼서 대답하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합니다. 내 말도 생소하냐? 아니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어떤 곡선과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오케이? 원칙적으로 접선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원래 접선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뭐냐면 어떤 곡선에서 어떤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그 곡선을 가장 잘 근사한 직선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써주는 내용은 대학과정의 내용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써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접선의 정의를 외우라는 뜻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알겠니 얘들아?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가보면 무엇이냐면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때 3차 함수야.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 오케이? 그럼 얘들아, 너희들 보기에 이거 지금 접선인 거 같니? 접선인 거 같겠지. 맞지?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접선을 잘 연장해보면 보이는 대로 요 아래쪽에서 또 한 군데에서 만날 수가 있단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접선이 연장을 더했을 때 곡선과 다시금 만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알겠어? 이것을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때의 접선의 정의,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곡선에서 그 곡선이 한 점에서 그 곡선을 가장 잘 근사한 직선이라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 곡선이 이 한 점이 있을 때 이때 순간적인 변화율을 고려하여 얘를 직선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때 모양을 접선이라고 한다. 우리가 원칙적인 대학 과정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외우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접선 자체가 꼭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조낸순진하게 그렇게 믿지 말라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가끔 사용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법선입니다. 법선. 됐어요? 오케이? 법선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이 있어. 기억은 나니? 그래. 법선 무엇이냐면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야. 오케이? 이게 실제로는 이제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수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종종 표현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접점이 있어서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일단은 접선. 됐어요? 그럼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거 좀 잊지 말고 챙겨놓도록 하자. 어디를 지난다고? 요 접점을 꼭 지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의 수직이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이 친구, 요게 법선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로 이 친구의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얘들아,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가지는 특징 무엇이죠? 수직인 두 직선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의 특징 무엇이죠?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는 이 친구의 기울기. 됐어요? 미분계수를 활용하면 f'x1이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 이 기울기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마이너스 f'x1분의 1이 정리가 되겠어요.
됐어요? 오케이? 대신에 뭐 달달 외우지 말고 이제 참고사항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비중이 낮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오케이? 중요한 핵심. 두 직선이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거기에 중점을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많은 문제는 확인을 못할 것 같고, 됐어요? 오케이. 계산상에 조금 쉬운 부분까지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이에요) 1번은 우리가 이제 필요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그래프의 한 점 p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x-5이다.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2 더하기 n분의 1 빼기 f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문제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 상황은 자,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잠깐만 얘기해보면 꼭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나 뭐 선생님이 중간에 막 계산을 갑자기 빨리 하려고 할 때 빠르게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기 때문에 계산도 빠르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풀려고 하지 말고 기초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됐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꼭 지켜서 하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는 이제 곡선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x-5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접점이 있는데, 이게 p라고 불리는 점 2,1이라는 거고, 그때 이런 접선이 있는데, 이게 지금 y는 3x-5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구하라고 돼 있죠? 그렇지? 오케이?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단다. 뭐가 떠오르니? 그렇지. 잘했어. n분의 1을 뭐로 한다? h로 치환한다. 오케이? 함수의 극한이 써여 있는데 함수식이 써여 있는데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극한을 만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n분의 1을 h로 치환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분의 1을 h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n분의 1을 h로 치환한다. 그럼 저게 이제 뭘 얘기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n분의 1을 h로 치환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 h는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은 h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n분의 1은 h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것을 먼저 신경 쓴다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대신에 h가 0으로 갈 때 쓰고 2 곱하기 2분의 n인데 그 n 대신에 h분의 1을 쓰면 최종적으로 2h분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 f 2 플러스 3n분의 1이라고 했어. 3n분의 1은 분수 잘 봐. 3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야. 아시겠어요? 3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을 값을 얘기하는 게 3n분의 1이야. 알겠니 얘들아? 이때 이 n분의 1을 뭘로 바꾸기로 했어? h로 바꾸기로 했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1 h가 올바른 변형인 거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빼기 얼마가 있는 거니? f2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뭘 얘기하는지 조금씩 느낌이 오죠? 오케이? 자, 좀 더 이쁘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입니다. 그걸 이렇게 쭉 쓰시고요. 2h분의 됐어요? 2h분의 쭉 쓰도록 하시고 요게 분자가 되겠네. 그럼 뭐니 얘들아? f2 플러스 3분의 1h 네, 빼기 f2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누구하고 관련이 있니? 미분계수의 정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하고 관련이 있고 미분계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형태가 완벽히 되려면 여기 위에 보이는 대로 2 플러스 3분의 1h 여기가 지금 3분의 1h가 있기 때문에 요 밑에 분모에는 누가 있어야 돼? 3분의 1h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그 3분의 1h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3분의 1h. 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질러주시고 땜빵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두 단계로 걸쳐서 하죠. 일단 h를 만듭시다. h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에 3이 하나 써 있으면 되겠다. 확인되니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일단 여기까지 쓰면 h까지 만든 거야. 그걸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몇 h를 만들어야 되니까 2h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2가 추가로 있으면 되겠지.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오케이? 그럼 앞쪽에 있는 이 내용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맞춰서 f'2 곱하기 6분의 1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6분의 1의 f'2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그 f'2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다음의 상황을 봤을 때 접점의 x좌표가 때마침 2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 맞니? 그러니까 이때 미분계수를 얘기하면 당연히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게 옳은 거야. 맞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지? 이때 미분계수 f'2가 얼마가 돼야 된다, 얘들아? 이때 접선의 기울기 3이 돼야 된다. 이게 얻어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f'2는 3이고 이건 6분의 1이니까 얼마니, 얘들아? 2분의 1. 이게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세 문제만 더 풉시다. 2, 3, 4번. 알겠어요? 10시가 좀 넘어갔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세 문제만 더 푸도록 합시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알겠어요? 자, 2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신감 100% 상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작년 수능 문제고, 작년 수능 쉬웠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죠? 잘 보세요. 문제 보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다. 이때 10a 플러스의 b의 값을 구하라. 4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얘들아, 이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알겠니? 함수가 있다, 이렇게 있다. 이거 4차함수 이렇게 있다, 3차함수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1,3에서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1,3에서의 됐죠? 의에다 동그라미를 하시고. 알겠어요? 오케이?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다 에서 10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곡선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1,3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주어진 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가 접점인지 외부의 한 점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의 표현에 따라서 접점인지 외부의 한 점인지를 생각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이때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의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맞지? 무슨 얘기냐면 의자가 붙으면 접점이란 소리입니다.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현 의를 씀으로써 절대적으로 접점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저게 접점이라는 뜻의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사실의 힌트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면 여기에 지금 어딘진 모르겠지만 무슨 점이 있는 거야? 1,3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여기에 접선이 있다 이거야. 얘가 누구냐? 그렇게 해서 A, B 찾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럽게 쉬워요. 알겠어요? 오케이? 지나는 한 점 나와 있고 뭐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접하지도 않게끔 그려져 있네. 지나는 한 점 나와 있고 뭐만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그 기울기는 저것이 접점이므로 저 접점의 x좌표에서의 무슨 계수? 미분계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f'x1이야. f'1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f'x 저걸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고 f'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정리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하니까 기울기는 1이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마무리하자. 기울기 1이고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알겠니? 그래서 y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의 좌표 기울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의 좌표 이므로 y는 x 플러스 2입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y는 ax 플러스 b라 그랬어요. a 값 1인 거죠. 오케이? b 값 2인 거죠.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 12가 정답인 거고 이게 장년사 하전 문제예요. 오케이? 되게 쉬운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사전 문제야? 어쨌든 말이야. 올해 여태까지 우리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오픈이 되면서 거의 확실하게 올해의 흐름이 눈앞에 보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작년과 같은 기조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경계할 것 중에 하나는 실수야, 실수. 꼼꼼히 풀어보시고 꼼꼼히 개념 정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는 비슷한 문제예요. y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L,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 LM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형태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지금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에 지금 2, 마이너스에서 이제 의자 보이니 얘들아? 접점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P라는 점이 있어. 2, 마이너스 1이고 이 접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다. 이 친구를 일단 L이라고 하는 거다.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자, 그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법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 됐어요? 오케이. 이 친구를 뭐라고 한다? M이라고 한다. 그래서 L, M,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쉽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이 법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제밥이지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각각 구하고 다시 L, M, Y축이 이루는 둘러싸인 도형 뭔지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것이 접점이기 때문에 무슨 기만 구하면 되겠어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어요. 됐지? 오케이? 그리고 접점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는 얼마에서의? 접점의 x좌표 2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은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해 보도록 합시다. 미분해 보면 y'이에요. 됐죠? y'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 뭐야? 이렇게 심플하게 되나? 이렇게 되네. 됐지? 그럼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뭐니 얘들아?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2인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 2인 거고 우리가 요 법선도 구해야 되는데 이 법선의 기울기는 무엇이야? 그렇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지. 일단 계산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y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마이너스 1 곱하기 기울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서 빠르게 정리하면 y는 2x 자 빼기 4 제가 넘어오면 빼기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역시 y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2입니다. 확인되니? 됐어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거 이제 하면 플러스 1이고 얘도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찾아서 이거 그래프 가지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일단 m 그리기 쉬워서 m부터 그리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m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맞니? 그 다음에 L 2x 마이너스 5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5이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L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가 봅시다. L과 M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겠네. 이해됐어? 오케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대답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1에 해당하는 응용 개념이 나와야 되겠다. 너희들 센스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요 점 얼마인지 알고 있겠니? 요 점의 좌표?
접점이겠지. 그래, 센스 있구나. 그럼 불러줘봐. 뭐가 되니, 얘들아?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y절편 5인 거는, 마이너스 5인 거는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요 넓이를 구하는데 요 길이가 지금 5라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되고, 아시겠습니까?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렇게가 x좌표 값 정도가 x좌표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이면서 여기가 지금 얼마인 구조가 되겠어? 2인 구조가 되겠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S는 단순히 밑변 곱하기 넓이 공식으로 2분의 1, 5 곱하기 2 해서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5가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로 4번까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됐죠? 4번. 3차함수 fx가 있어요. 2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의 그래프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다? 2라고 되어 있다. 10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됐어요? 자, 문제 주어진 상황은 이 3차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어떤 a, b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접선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때의 접선의 기울기, 요 m 값이 얼마가 된다 얘들아? 2가 된다. 이런 상황에 얘를 찾으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우리가 정리했던 것 중에 두 번째 형태, 기울기가 주어진 형태가 되는 거지. 맞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 이때의 기울기는 지금 보이는 대로 a, b가 접점이라는 거 문제에서 확인되니 얘들아? 오케이? a, b가 접점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2는 a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 오케이? 그래서 a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아야 되니까 f'a가 누구랑 같아야 돼? 2랑 같아야 된다. 됐어요? 그럼 그 f'a라는 것은 얘를 뭘 하면 얻을 수가 있겠고, 미분을 하면 얻을 수가 있겠고, 얘를 미분하면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f'a라는 것은 6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0 정리가 되고 이게 2가 될 때를 찾아가는 거야. 되셨어요? 풀어보자.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2에다가 6으로 약분하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꼴 0 이렇게 정리가 돼. 됐어? 이때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a 값은 마이너스 2하고 1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이때 문제에서 a는 누구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때 b 값은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가 있어? 이 값을 저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찾아낼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대입하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0 플러스 9니까 4가 될 거야. 확인되니? 오케이? 그래서 10a 플러스 b의 값은 10 곱하기 a 플러스 b의 값은 50 정리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짜투리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지금 그 기울기가 아니지.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을 최대한 많이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쪽에 하나 그릴 수 있고 이쪽에 하나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야. 물론 저것이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 이렇게 되면 그 개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겠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야. 알겠죠? 오케이? 그때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뭘 해결하는 거냐면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하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 대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이 내일이 되겠네요. 그죠? 내일에는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하고 이 두 곡선이 접하는 유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내일 질문을 받더라도 아마 접선의 방정식 진도가 또 끝날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철저히 복습하도록 하시고 기초문제 꼭 풀어보도록 하고 한소미는 기초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뽑아줄 테니까 그 프린트도 받아가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그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프린트 다시 뽑아줄 테니까 그거 받아가도록 하시면서 마지막 카페에서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지금 그거 쓰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
이거 등록해야 돼요? 아니야. 꼭 찾아서 보고 내일부터니까 실천하도록 하세요. 알겠죠?